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히어로 영화에서는 히어로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능력과 멋진 슈트만큼이나 신경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랜딩입니다. 데드풀이 직접 영화에서 언급했을 정도로 랜딩 장면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느냐에 따라 히어로의 인기가 대폭 상승되는데요. 과연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인물이 가장 멋지게 착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만으로 10위를 차지한 위도우 랜딩입니다. 전투 지역이 설원인 만큼 기존의 검은색이 아닌 흰색 복장을 입고 있는데요. 엄청난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아크로바틱 덤블링과 함께 멋지게 착지했습니다. 착지함과 동시에 전투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적들을 쌈싸 먹을 것 같은 눈빛은 필수겠죠. 본격적으로 페이즈 4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 만큼 화려한 영상미와 임팩트를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위도우가 보르미르에서 랜딩을 했었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비행 능력을 터득하기 시작하면서 착지 장면이 추가된 완다 랜딩입니다. 염력의 강도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염력을 뿌려 충격을 완화시켰습니다. 팔을 양옆으로 펼치면서 한 마리의 새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착지했는데요. 착지와 동시에 공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붉은 이펙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완다의 랜딩은 인피니티 워에서 더욱 멋지게 발전되었는데요. 염력을 바닥에 뿌리면서 한 바퀴 구른 뒤 비전을 케어하는 고난이도 동작이 추가되었으며 프록시마에 의해 추락하면서 비전과 함께 커플 동반 랜딩을 보여주는가 하면 랜딩과 함께 재빠른 동작으로 굴삭기를 들어올리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를 처치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분노 랜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벤져스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수련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날이 갈수록 랜딩 포즈와 임팩트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멋진 랜딩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리즈마다 인상적인 착지를 보여주었던 블랙팬서 랜딩입니다. 솔로 무비에서는 적들을 뛰어넘으면서 바닥에 착지함과 동시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화려한 랜딩을 선보였는데요. 특유의 보라색 에너지 이펙트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이 연상된다는 점과 일일이 한 명씩 조업해는 블랙팬서의 개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부산 전투씬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차 위에 착지하는 모습은 꽤 건질만한 장면이었는데요. 오히려 블랙팬서의 랜딩은 아무런 이펙트가 없었던 시빌러 때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실제 제규어가 전장에 뛰어든 것처럼 착지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가뿐함과 날렵함 뿐만 아니라 특유의 묵직한 느낌마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블랙팬서의 랜딩에서 보라색 에너지가 계속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아크로바틱한 랜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이 쏜 총알을 날개로 막아냄과 동시에 추락하는 속도를 이용해 두 명의 적을 해치운 다음 한 바퀴 굴러서 착지한 팔콘 랜딩입니다. 랜딩 하나에 얼마나 많은 동작과 연출이 들어간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치 매와 같은 모습으로 비행하는 팔콘의 특징과 주력 필살기인 공중 내려찍기, 방어력이 대폭 상승한 날개의 스펙, 그리고 팔콘의 운동신경까지 이 많은 모습을 3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표현한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루소 감독이 연출한 장면에서 히어로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 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대 캡틴 자리를 맡게 되면서 단독 영화나 드라마 하나쯤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멋진 랜딩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창의적인 랜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의 화살을 타고 날아가면서 아이언맨 손가락 사이로 파고 들어가 한 바퀴 구르고 덤볼링을 하는 멋진 랜딩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언맨의 슈트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굉장히 멋진 연출이 아닐 수 없으며 바닥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신체에 랜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앤트맨만이 가능한 랜딩이었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마블도 이 장면에 자신이 있었는지 적극 예고편에 삽입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해도 랜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캡틴 랜딩입니다. 쉴드를 탈출하는 도중 마주친 퀸젯을 폭파시킨 뒤 방패로 충격을 완화시켜 착지하는 멋진 랜딩을 보여주었습니다. 캡틴의 방패 액션을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쉴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려는 캡틴의 정신적인 각성이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캡틴의 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랜딩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퀸젯이 폭파된 후 캡틴의 미소에서 여유로움마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대 가장 잘생긴 장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고편만으로 모든 마블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린 스파이더맨 랜딩입니다. 언더루스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캡틴의 방패를 빼앗으면서 한 바퀴 공중제비를 돈 다음 차 위에 착지하는 인상적인 랜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인 마냥 고개를 서서히 들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블 최고의 인기 히어로지만 페이즈 3에서야 합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주인공들의 견줄만한 엄청난 임팩트가 필요했는데요. 스파이더맨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한 운동신경을 발휘해 MCU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캡틴의 방패를 빼앗음과 동시에 손을 묶어버리는 것으로 적을 제압하고 무기를 빼앗은 다음 랜딩하는 고난이도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개성을 200% 살린 멋진 연출로 인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랜딩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록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멋진 연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줌과 동시에 역대 가장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랜딩의 새 역사를 쓴 라그나로크 랜딩입니다. 오딘의 가르침으로부터 각성한 뒤 헬라에게 번개를 꽂으면서 미친듯이 번개를 방출하면서 바이프로스트에 착지하는 엄청나게 멋진 랜딩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성과 랜딩을 합친 연출 하나로 토르의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잘 만든 랜딩으로 인해 히어로의 인기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보여준 명확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가 시작된 후 줄곧 납치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바이프로스트 랜딩 장면에서 엄청난 전율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랜딩 장면으로 토르의 인기가 상승하는 맛을 느낀 제작진들은 인피니티 워에서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그나로크 랜딩에 이은 바이프로스트 랜딩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재미를 본 마블은 또 한 번 각성과 랜딩을 합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워에서는 히어로들이 전멸당하기 직전의 순간을 노린 것이 포인트인데요. 스톤 브레이커로 적을 쓸어버림과 동시에 바이프로스트가 거치면서 데우스 마키나급 임팩트를 과시했습니다. 특히나 이전 작품에서는 잘 느낄 수 없었던 신적 존재와 같은 포스를 뿜어내기 위해 토르가 착지하는 모습을 로우 앵글로 잡으면서 아웃라이더가 쓰러지는 광경을 와이드 샷으로 담아냈는데요. 토르의 매력과 위력을 불과 두 시퀀스 안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야말로 랜딩 연출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밋밋했던 바이프로스트 연출까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아이언맨 랜딩입니다. 랜딩 포즈의 시초를 열었으며 다른 자잘한 연출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역대 가장 깔끔한 랜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유의 포즈와 함께 울려 퍼지는 쇳소리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무거운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속도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근접 카메라와 적절한 핸드헬드 기법을 사용했으며 항상 화면 정중앙에 크게 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팔을 벌려 랜딩했던 1편에 이어서 2편부터 오늘날의 포즈로 굳혀지게 되었으며 적을 공격하면서 착지하는 랜딩, 공중 제비를 돌면서 착지하는 랜딩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후추 랜딩도 볼 수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캡틴 앞에서만큼은 포즈를 취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랜딩 포즈만큼은 절대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는데요. 그만큼 제작진들이 아이언맨의 아이덴티티와 개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윈터 솔저의 추격을 받던 도중 팔콘, 블랙 위도우와 함께 차문을 부수고 탈출한 살려줘 랜딩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한 랜딩에 이어서 비브라늄 방패를 이용해 충격을 완화시킨 랜딩인데요. 멀쩡한 다른 두 명과는 달리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캡틴의 표정이 포인트입니다. 마블이 캡틴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완벽하지 않았는지 팔콘 혼자 떼굴떼굴 굴러가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진 랜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라그나로크의 배너 랜딩, 시빌워의 콩글레츄레이션 랜딩, 캡틴의 추락 랜딩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0년에는 블랙 위도우의 랜딩을 극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랜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